17일날 5천억, 18일날 2200억, 오늘 2800억 3거래일 동안 1조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외국인, 이번엔 과연 지속이 될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국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간밤에 미국장이 분명히 나스닥이 막 2%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 지수를 봤는데 야간 선물이 휴장인 줄 알았습니다.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미국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지수는 플러스로 유지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우리 국장의 좀 분위기가 미국과는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미국보다는 뭐 유럽이나 중국 증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혼자 랠리를 갈 때 우리 국장은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가 하락할 때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하락하는 게 없고 이제 뭐 오갈 데 없는 돈들이, 한마디로 미국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어딜 투자할까 고민하다가 또 일부는 뭐 중국, 일부 뭐 일본, 일부 우리 한국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우리 여기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그냥 코리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크게 매수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17일날 5천억, 그 다음에 18일날 2200억, 그 다음에 오늘 28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3거래일 동안 1조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추세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언제 그랬냐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단기간에 1조 정도 산 적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이때 작년 6월에는 이때 좀 많이 샀네요. 이때 좀 많이 샀었고, 그 이후에는 7월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거의 처음으로 단기간에 순매수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6개월 만에 돌아온 외국인, 이번엔 과연 계속 지속이 될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해도 계속 잘 버티는 증시에 어디까지 갈까, 또는 이제 앞으로 매매를 한다면 어디에서 집중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달라진 모습, 우리나라 모습 봤고, 그 다음에 이슈 빠르게 체크를 하고 그럼 어디에서 집중을 해야 될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좀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GTC 이번에 젠슨항이 기조연설을 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뭔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뭔가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뭔가 기대에 부응하는 대단한 게 안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는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기술주 위주 급락을 했었죠. 자,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하반기 블랙웰 울트라, 내년 또 베라 루빈을 출시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루빈은 호퍼보다 성능 900배 올라가고 비용은 3%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성능이 좋아지고 막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갔고, 오히려 젠슨항 GTC에서 마이크 잡았는데도 소용없었다, 이전에 그 탄력적인 모습이 사라졌다, 엔비디아 3.4% 하락을 했고요. 기조연설 효과는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반도체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입장을 살짝 바꿨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는 7만원으로 올렸고 하이닉스는 23만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보면은 뭐 지금 반도체가 바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 우리는 그래서 좀 더 길게 26년까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뭐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 표를 보시면은 실적 추이 전망인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막 공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그런 냄새를 맡고 그러면 삼성전자 가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는 좀 중국 쪽에 좀 핫하죠. 그래서 중국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미국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돈 빼서 다른 쪽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 이번에 급락할 때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냐 하면서 지금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은 삼성전자, 오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뭐 대단한 건 그리고 다음 소식은 오늘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됐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무엇보다 이제 사과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과도 많이 하고 이제 앞으로 진솔한 사과에 따라서 이제 주주들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앞으로 정말 좀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주총회는 이렇게 무난히 지나갔고요. 그 외에도 뭐 전고체 관련된 소식도 좀 있었습니다. 삼성 SDI 울산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을 추진한다. 상반기 내에 이미 4,500억 뭐 설비 투자를 할 것이고 2027년에 상용화 목표를 위해서 전고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아시겠지만 BYD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배터리 충전이 5분 만에 엄청나게 빠르게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국 쪽의 기술이 좀 굉장히 빠르거든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많이 역전당한 것도 있고 거의 빠르게 따라잡히고 있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뭔가 빠르게 좀 달려야 돼. 더 공격적인 투자, 더 좋은 인재 빠르게 영입을 하면서 뭔가 다시 좀 격차를 벌려야 되는데, 이대로 간다면 중국에게 정말 다 대부분 따라잡히거나 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가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등 신기술 투자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 전고체 배터리 한중전, 그러니까 중국과의 결국에는 대결이다. 상용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 SDI, SK온, LG 엔솔 이렇게 열심히 지금 상용화 시점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어쨌든 방향성은 잡힌 것 같아요. 전고체가 결국엔 가야 되고, 이걸로 통해서 이제 우리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상용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은 또 아니더라도 우리 또 시간차를 두더라도 전고체 종목들 또 한 번씩 수납매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올해 3.4조나 투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주력 전략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상목 대행님도 양자 분야의 대규모 R&D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또 당분간 AI 다음에 대세는 좀 양자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때 되면은 다 밀려서 우리가 도대체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꼼꼼히 좀 챙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입니다. 방산 이번에 독일이 미쳤죠? 독일이 어떻게 얘기했냐? 인프라 800조 가까이, 그 다음에 국방비 무제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독일이 미친 듯이 돈을 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 증시가 굉장히 좀 좋은 것도 아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일이 마음대로 돈을 풀기가 조금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국방비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좀 돈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풀고 있고요. 국방 인프라에 1600조 지출을 한대요. 와, 어마무시한 거죠? 1600조면은 돈을 그냥 막 돈 복사를 한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이게 뭐 단기간은 아니고 10년 동안 160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폭 늘리는 계획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단순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160조죠? 그러면 1년에 160조씩 국방, 인프라 분야에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방산 기업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가 계속 오래오래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가 꺾이지 않는 이유, 아마 이 이유가 단순하게 이슈 소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생각하면 이거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많이 큰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대세, 추세에 좀 맞게 좀 방산주들이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겠죠. 만약에 시장 때문이든 다른 이유 때문에 방산주가 뭐 한 번에 충격을 받는다. 우리 저번에 기억나시죠? 일론 머스크가 방산 이번에 뭐 지금 전투기 만들고 있는 회사들 다 바보다라고 하면서 탱크고 다 필요 없고 이제 앞으로 드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방산 종목도 막 20% 30% 급락을 했거든요. 야,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그때 샀으면은 지금 벌써 거의 200% 수익, 막 100% 수익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그렇게 누군가가 입을 놀리거나 시장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래서 또 급락이 나온다면 또 한 번 더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식품주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 시장에 강했던 거는 반도체, 식품, 뭐 엔터, 방산 뭐 이런 애들이 괜찮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GTC에 따른 좀 재료 소멸의 가능성이 좀 커지니까 로봇이랑 요리기판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GTC 기대감으로 미리 지난주부터 올랐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슬슬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젠스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별거 없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GTC 이후에 수급이 들어올 만한 데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철강이랑 중국 관련주, 뭐 바이오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GTC가 좀 관련주 꺾이니까 오늘 오랜만에 그래도 중국 한한령 해제 관련주가 조금 올라왔었고, 바이오는 몇몇 종목도만 좀 움직였고, 의외로 반도체가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쪽이 좀 제일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품주까지 올랐는데 보시면은 뭐 실적도 뭐 개선되고 있고 환율도 뭐 우호적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이슈로도 설명드렸을 때 물가
다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제품 가격, 뭐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제품 가격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또 인플레이션이 크다 보니까 또 여기에 식품 업계들도 다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투자 심리의 개선을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올랐습니다. 뭐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오리온이나 뭐 CJ 제일제당 등등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함께 오늘 오전부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값도 꺾이지 않아요. 와, 금값이 3,000달러 위로 올라오면서 계속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금 팔지 말걸 아니면 그때 금을 살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왜? 금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현재 경기나 증시 이제 위험 자산 자체를 기피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폐 가치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가만히 있으면서 점점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금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 가볍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중국 투자를 제한하게 뭐 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 뭐 제재할 수도 있다. 중국에 투자를 하면 걔네들이 우리 미국의 돈으로 방위비 증액하고 기술 개발해서 우리를 이기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지니까 애초에 제재나 이제 투자를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나라 살짝 또 긴장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번에 4월 2일 날 국가별로 관세율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예전에 혼날 때 뒤에 지금 벌 서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먼저 다른 애들 맡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멕시코 맡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다음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대기하고 있죠. 야, 나는 어떻게 때릴까? 방해비 올리라고 할까? 관세율 가지고 뭐라고 할까? 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월 2일 날 관세율 발표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캐나다나 멕시코 실컷 때리다가 또 유럽 쪽이랑 막 싸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해비 얘기를 좀 꺼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4월 달쯤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센트 미국 장관에게 너네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너네 시장 걱정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시장 걱정 안 한다. 이 정도 하락한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는데 뭘 오버하느냐. 건강한 조정이다. 경기 조정이 이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전환기는 맞겠지만 위기는 없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니까 우리는 아직 증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미국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시장을 부양을 하기 위해서 좀 좋은 우호적인 태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아직 괜찮다라는 거는 시장 신경 쓰지 않고 마이웨이 길로 가면서 지금처럼 열심히 주변국들 때리면서 할 거 하겠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 저같이 느끼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아니 증시는 좋아. 외국인도 많이 사. 그런데 내가 좀 매매하는 개별주나 이런 테마주들은 뭔가 힘든데? 잘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최근 같은 시장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이러면은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상위로 수급이 몰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개별주, 테마주 이런 종목들은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호재가 나온 애들만 한 번씩 수남에 돌았다가 또 후루룩 빠지고 결국에는 수급 몰리는 곳에 몰리고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있어서 내가 최근처럼 매매했는데 요즘에 좀 성과가 별로더라. 그만한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급이 지금 대형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대형주도 뭐 시원하게 가는 건 아니고 찔끔찔끔 조금씩 분산되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서 시장은 좋은데 뭔가가 지루하고 뭔가가 매매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디 쪽에서 기회가 계속 나올까요? 오늘 여러분들 삼성전자 수급만 봐도 힌트가 생깁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니까 오늘만 봐도 일단 YC 같은 종목이 장중에 10% 넘는 급등이 나왔죠. 즉 삼성전자 이 형님이 잘 버텨주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삼성전자 관련 또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차를 두고 순환매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 관련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GTC 이슈가 쓱 지나가면은 또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얘기가 또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어서 중국 관련주 그 다음에 방산조선은 지금 거의 무적이죠. 방산조선은 무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종목들 하나엔진이나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애들도 다시 하나그룹이랑 방산 다 같이 또 묶어서 언제든지 시장에서 별로 매매할 게 없다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전고체 종목들도 지금 차트들이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도 이슈가 계속 나오곤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새롭게 테마가 생기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전도 나쁘진 않죠. 원전도 다 같이 가는 건 아닌데 최근에 민간 국가 지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나 유리기판 같은 애들은 이제 GTC로 기점으로 일부 좀 차익 실현, 이슈 소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이쪽에서는 만약에 노리더라도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해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조금은 좀 더 새로운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기타로 본다면은 바이오나 의료 AI나 뭐 이런 종목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 또 일정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FOMC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파월이 오랜만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월은 아마 정책 조정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거라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점도표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에는 동결의 무게가 있지만 파월의 뉘앙스. 우리 요즘에 거의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만 다들 보고 있다 보니까 파월의 존재감이 많이 사라졌죠. 파월이 이번에 존재감을 다시 드러낼지, 이번에 그냥 조용히 동결합니다 하고 그냥 조용히 들어갈지 미국장 분위기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분위기 바뀐 거 뭐죠? 미국장이 급락해도 국장은 오른다. 그래서 미국장이 급락을 해도 우리나라장 오히려 기회로 또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장이 이렇게 혼자 오르니까 왜 이래? 약 잘못 먹었나? 라고 하면서 인보스에 배팅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의 흐름과 다를 때.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좀 과거의 흐름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인버스에 무리하게 좀 매수를 했다가 이거 잘못 반도체 갑자기 막 상승이라도 나오면은 굉장히 또 마음고생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미국장에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 우리나라 새벽이죠. 그때는 AI, 로봇 뭐 관련된 세션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데이로 양자 관련 세션이 열리는데 이거 열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관련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보셨다시피 오히려 이때다 싶어가지고 차익 실현에 나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빠르신 분들은 이미 지지난주부터 관련 종목들 계속 모아가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갑자기 이거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매수 이러면은 또 고점에서 물량 받아서 또 고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